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인데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 싶다. 조카에게 5만원권을 쥐어주고 뒤돌아서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 3만원권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까?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 최근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달팽이란 노래로 유명한 가수 이적 씨가 SNS에 남긴 글이거든요. 근데 박 PD도 최근에 들어봤다고 했듯이 이거 벌써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댓글들 많거든요. 10,000원짜리로 지어주면 모양새가 안 사는데 5만원권 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3만원권 있으면 딱 꺼내서 주기 좋을 텐데 말이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보통 선물로 주고받는 기프티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2만원에서 3만원짜리 아닙니까? 네. 이 선물 수요도 거기에 제일 많은데 왜 돈은 3만원권이 없느냐, 이런 한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왜 나오지 다들 아실 거예요.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설이죠. 예, 이 세뱃돈, 이 추석과 달리 또 설에는 세뱃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세뱃돈 그냥 주면 또 섭섭해하죠. 이 빳빳한 신권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굳이 은행 가서 이거 신권으로 바꾸는데, 요즘 은행 문 아직도 빨리 닫는데 이거 직장인들 가가지고 바꾸려면 이거 진짜 너무나 귀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찮은 거, 이번 설에 세뱃돈 얼마씩 줘야 되나, 전체 얼마나 나가나, 이거 아닐까요? 네. 최근 한 취업 포탈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혼 직장인들, 아무래도 결혼 안 하신 분들보다 세뱃돈 더 많이 나가겠죠. 예상 세뱃돈 지출액이 평균 잡아 28만 3천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28만 3천 원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카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계산해 봤거든요. 80만 원을 넘게 줘야 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까지 합쳐서요. 박 PD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대가족이세요? 그럼요. 예, 양가 부모님 그리고 조카들. 요즘은 이제 조카들이 다 대학생, 고등학생 이래가지고요. 진짜 5만 원씩은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3만 원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3만 원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언론에선 이걸 분석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만 원권 좋긴 좋은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뭐냐면요, 일단 ATM, 이런 은행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된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화폐 종류가 늘어나니까 위의 변조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화폐 발행해야 되니까 이 화폐도 그냥 찍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발행 비용 그리고 폐기 비용 다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화폐 체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보통 1, 2, 5 체계를 쓴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10,000원권, 50,000원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호 체계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운데 3이 아니라요, 2가 있다고 합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 1유로, 2유로, 5유로, 그 다음에 10유로, 20유로, 50유로 이렇게 있잖아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1달러, 2달러, 5달러, 그리고 10달러, 20달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10,000원, 50,000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물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는요, 발행이 되다가 2003년부터인가요?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20달러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수학적으로 좀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아무튼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35보다 125가요, 이 지폐를 쓸 때 더 적은 지폐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당장 도입하더라도 3만 원권은 아니다, 2만 원권이지 외국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집회 사용량 이런 것만 따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축하할 때 그리고 명절 때 돈을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 세뱃돈이나 축의금,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문상할 때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2만 원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2만 원권 내기는 그래도 네. 3만 원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따라서 뭐 수학적으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화폐 발행 체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3만 원권 도입하는 게 이적 씨 얘기처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붕어빵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게 앞에 계좌가 적혀 있더라고요. 사장님 계좌가. 그래서 붕어빵을 4,000원치 샀는데 마침 현금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로 이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로 송금을 하는 게 대세가 됐으니까 뭐 현금 굳이 주고받을 필요 있냐, 그냥 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 세뱃돈을 계좌이체로 준다. 아무래도 맛이 안 나지 않을까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냥 띵동 알람 울림과 동시에 숫자가 뜨면 그 자체로 기뻐할 것 같아요. 어허. EPD의 픽. 상박하후. 이 말 다들 아실 거예요. 위는 박하게, 아래는 후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기가 나쁠수록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박하후 이 원칙을 들고 나왔었죠. 특히 복지정책 펼칠 때, 그리고 재정지원을 할 때 아무래도 어려운 계층, 그러니까 밑에부터 후하게 도와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요. 정부뿐만이 아니죠. 기업이나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기업에서 보너스를 줄 때에도 아무래도 신입부터 더 많이 챙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100%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이란 거예요. 월급 인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래도 인상률 밑으로 갈수록 신입일수록 더 높여주잖아요. 집에서도요.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 이것도 보통 막내부터 먼저 주는 게 일반적인 가정 모습이잖아요. 이처럼 상박하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처럼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했었죠. 명절 때는 상박하후를 지키지 않고 세뱃돈을 준다거나 뭐 이러면 욕먹기 십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상박하후 이야기를 꺼냈을까? 어제 정부가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걸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를 보고 진짜 깜놀했습니다. 적어도 상박하후를 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대놓고요. 상후 하박. 반대로 갔거든요. 네. 진짜 이 내용을 보면요. 술이 땡기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다고, 속상한 뉴스를 본다고 치맥 한잔 하자.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질 전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술값이 올랐군요. 맞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뜯어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국민에게서 더 걷어서 기업들에게 퍼주자. 허허. 이미 2천조 원이 넘는 GDP 대비 105%에 달한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 이걸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금리까지 치솟아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더 뜯어내고요. 100대 기업만 따져봐도 지금 사내 유보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쌓아놓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우 상박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럴까?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앞으로 술 한잔 하자는 이야기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요, 이 개정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월 1일부터 출고하는 맥주와 막걸리,
뭐 여기는 탁주라고 표현하던데 아무튼 이 세율이요. 리터당 885.7원, 44.4원 지금보다요. 각각 30.5원, 1.5원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해도 맥주 가격 올랐잖아요. 네. 막걸리 가격도 올랐고요. 이 세율이요. 지난해는요. 맥주가 리터당 20.8원, 막걸리가 리터당 1원이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많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세는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고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나 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올리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름폭을 이 물가 상승률에 70% 조금만 올렸다. 이 술 좋아하는 국민, 이 PD, 박 PD 같은 국민들 화내지 마시라. 우리 100% 올릴 수도 있었지만 70%만 올렸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아니 그런데 이 오름폭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겨우 30.5원, 1.5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거는 출고가 기준이고 우리가 술 먹을 때 내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는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도 맥주, 막걸리 회사들 세금 인상분보다 더 많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출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사 먹을 땐 그것보다 더 오르고요. 예를 들어 2021년 주세가 0.5% 오르자 맥주 출고가 평균 1.36%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주세가 또 올랐죠. 2.49%가 올랐거든요. 근데 맥주 출고가는 아니 2% 정도만 올려도 될 텐데 7%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 때문에요. 우리가 식당이나 술집 이런 데에서 먹는 맥주 가격, 이 병맥주나 생맥주 가격 대부분 5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팍 올려버렸습니다. 네. 이제 생맥주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4월 1일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편의점에서 저는 편의점 거의 안 가는데 이것 때문에 가거든요. 4캔에 10,000원, 5캔에 10,000원. 이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할인 행사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술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건강에도 좋지 않느냐.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정부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고 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모든 술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오르는 것은요.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맥주와 막걸리만 그렇대요. 아니 그러면 다른 술, 소주, 와인, 위스키 이건 어떻게 됐느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호.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대요. 누가 이 법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드린 소주, 와인, 위스키는요. 이런 술은요. 물가 연동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고정 세율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도 그냥 세율이 안 바뀐대요. 근데 왜 맥주, 막걸리만 바뀌나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왜 맥주, 막걸리는 물가 연동시키고 소주, 와인, 위스키 등은 연동시키지 않는지 그 이유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 그 이유가 없어요. 소주는 잘 모르겠는데 와인, 위스키는 그래도 고가에 속하잖아요. 고가에 속하니까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법을 만든 놈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정확한 이유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세가 올라가게 되니까 맥주, 막걸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국민들 불만, 특히 막걸리 매니아인 이 PD, 박 PD 엄청 화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금 다 올리는 게 아니야. 깎아주는 것도 있으니까 화내지 마. 그럼 뭘 깎아주느냐? 자동차를 깎아준대요. 자동차 관련된. 7월부터는요. 국산차, 수입차 아닙니다. 국산차의 과세 표준이 일부 낮아지게 된대요. 그래서 내야 되는 개소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요 따져보니까요. 현재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정도인 국산차는요. 개소세, 그리고 개소세 또 붙는 세금이 있죠.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체 세금이 약
25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술값 많이 오른다고 화내지 마. 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7월부터 이렇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개소세 내려가니까 자동차 회사들, 연식이 바뀌었어요. 완전 아니면 부분명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소세 내려가는 것보다 몇 배 차값을 더 올리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먹거리 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개소세 쬐끔 깎아줬다고 차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 나올까봐 정부는 또 이걸 얘기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요, 내년 5월까지, 원래는 올해 5월까지였는데 1년을 더 연장해 주겠대요. 세금을 1년 정도 더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고령 1주택자가 공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하면 매각 차익 있잖아요. 이 중 1억 원까지는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조치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다주택자, 그리고 60세 이상, 이래가지고 이런 세금 혜택 받는 분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극소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요, 파격적이에요. 이 연구개발비 30에서 50%를요,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도 추가한대요. 와, LG 디스플레이 엄청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 20에서 40%를 적용하는 신성장 원천 기술이 기존에는 260개였는데요. 이거를요, 12개를 더 늘려서 272개. 뿐만 아니라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OTT 업체들이죠. 이 제작사들도 제작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얘기 드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중소기업이 받을까요? 대기업이 받을까요? 대기업이 받겠죠. 또 있습니다. 기업 지배 주주 세금 지원 범위도 넓혔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모가 장기간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최대 60억 원도 아니고요, 600억 원을 싹 공제해 준대요. 그리고 상속세를 매기는 사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요, 지분의 40%, 상장 기업인 경우는 20% 이상을요, 10년 넘게 보유한 대주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 생전에 회사 지분을 물려받으면요, 증여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자녀의 가업 의무 유지 기간, 이거 현행 7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길어요. 5년으로 줄여줬대요. 세금은 깎고 가업 유지 기간은 줄여주고, 게다가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요, 최대 주주의 주식 상속 증여 때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던 할증 과세에서 이거를 빼준대요. 앞으로 할증 과세도 안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 재산 온전히 물려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네. 이 부의 대물림 더 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 이런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이게 기재부가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법인세 세수가 연간 2,500억 원씩 추가로 줄어들 거래요.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던 세법 개정 및 올해 초 발표한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이것과는 또 별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묻고 더블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법인세 팍팍 깎아주면 이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데 우리 국가 이거 걱정되잖아요. 지난 정부 때 지금 현재 여당 국간 타령 그렇게 했잖아요. 이 국간 이렇게 벼도 되는 걸까?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로 국민들이 내는 개별 소비세와 주세는요. 올해는 1,100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2,300억 원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더 거둘 거래요. 네. 이게 기재부 추산입니다. 기재부가 밝힌 거예요. 기업은 2,500억 원씩 더 깎아주고요. 개인한테 걷는 것은 2,300억 원씩 더 걷어들이고요. 그러니 국간이 바닥날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대요. 아니, 기재부가 밝힌 추산만 보더라도 이거 국민 지갑 털어서 기업 보태주는 상후 하박, 이거 부인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명백한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서민들에게 국민 지갑을 털어가지고 세금을 더 걷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래요. 아니, 이게 왜 잘못된 표현인가요? 자기들이 그렇게 밝혀놓고서. 아니, 우리 국민들 문해력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엉터리로 주장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기재부 이 인간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너무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거 누가 봐도 자기들이 밝힌 거를 보더라도 이 국민 지갑 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설 명절 앞두고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국민들 지갑 얇아졌으니 술 먹을 때 비싼 안주 사 먹지 말고 이번 개정안 씹으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닐 텐데 말이죠. 뭐 그런 건가요? 야구르지? 아, 야구르지? 진짜 그건가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